자, 교과서 55쪽 꺼내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두 번째 단원인 공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공간에는 도형의 관찰과 그다음 도형의 표현이 있어요. 일단 관찰을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그 표현은 뭘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고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까요? 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모양이 보는 위치와 각도, 보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 보는 위치 그리고 각도, 각도는 360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다르게 보인 적이 있나요? 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미술 작품에서 흔하게 우리는 평면 도형 그리고 입체 도형 이런 도형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수학적 원리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궁금해 했었었죠, 우리는. 그리고 입체 도형의 겨냥도. 자, 이것은 입체 도형의 그림을 겨냥도라고 해요. 그리고 평면에 그린 것을 바로 전개라고 하죠. 그래서 겨냥도와 전개도로 입체 도형은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유치원 때도 이런 어떤 탐구 활동, 조작 활동을 한번 해보았을 거예요. 입체도형을 만들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실용수학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건물을 살펴보았을 때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볼까요? 지금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직사각형 모양의 지금 유리창이었겠잖아요. 그런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서 이 모양이 뭐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사다리꼴, 뭐 거의 등변 사다리꼴에 가까운 모양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앞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직사각형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다르게 보여요. 지금 이 건물도 볼까요? 자, 이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쪽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근데 앞면에서 보았을 땐 어쩌면 또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도형의 관찰을 할 건데, 자, 지금, 자, 교과서 55쪽입니다. 55쪽부터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자, 평면 도형은 뭘까요, 여러분? 평면이라는 것은 2차원이에요. 자, 2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X축, Y축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어떤 점들을 순서상들을 나타내죠.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요?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도형들이. 이런 도형들을 바로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체 도형이 뭘까요? 자, 그렇죠. 3차원 나타낸 도형이에요. 3차원이라 하면 우리가 자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Z축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X, Y, Z는 서로 이렇게 X와 Y 사이는 수직 그리고 X와 Z 사이도 수직 Y와 Z 사이도 수직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여기는 어떤 걸 도형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직육면체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직육면체의 그림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기하를 배우면 흔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평면 도형이 이렇게 높이만큼 쌓여져서 입체 도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뭐 이것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선생님 해볼게요.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도 회전체라고 하죠. 이런 도형들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원기둥 좌표라고 그래요. 자, 원기둥 좌표에는 입체 도형을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어떨까요? 자, 이것은 X와 Y축이 직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이 좌표를 처음에 뭐 파리가 그 천정에 붙어 있는데 그 천정에 붙어 있는 파리의 위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서 그렇죠. 이렇게 X 좌표는 얼마, Y 좌표는 얼마. 그래서 여기 위치에 있으면 뭐 X, Y 이렇게 나타내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데카르트의 뭐라고 하죠? 직교좌표라고 해요. 자, 이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직교좌표라고 해요. 직교좌표. 그래서 이렇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직교좌표와 옮기등 좌표에 우리가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만 해봅시다. 자, 관찰하는 시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관찰이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눈이 볼 시잖아요. 이 각도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뭘 보죠? 각도.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이 각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도형들이 보여지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와의 거리, 그 다음에 눈높이, 바라보는 각도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물체의 모양을 결정해요. 우리가 보여지는 물체의 모양이요. 그래서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아름다운 이 구가 있는데 이것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찍혀진 이 모양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떤 각도로 찍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게요. 일단 물체를 어떤 각도에서 봤냐면 90도의 각도에서 봤어요. 두 번째 것은요. 그렇죠. 45도 각도에서 봤고 세 번째 것은 약 20도 정도의 각도에서 봤어요. 사진을 찍은 시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해보자 그랬어요. 다양한 시각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물체를 9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45도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 여기 20도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 모양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렇죠. 일정한 거리 반지를 할까요? 점들이 모여서 이런 점들이 모여서 이 점들의 자취라고 하죠. 점들이 모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원이라고 하죠. 얘는요. 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해요. 이제 기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얘도 타원이긴 한데 좀 더 길쭉한 타원이죠. 더 옆으로 퍼져 있는 길쭉한 타원. 자, 이렇게 답을 써놓으면 돼요. 선생님, 그런데 각도가 90도인지 그리고 45도인지 20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럼 1번 말고 2번 문제를 하면서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원 모양이 됐어요. 지금 원이죠.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 이 부분은 타원에 가까운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컵 모양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사실은 원기둥 모양이죠. 얘는 원 모양이에요. 얘는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기둥 모양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컵의 손잡이를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걸 뭐라 하죠, 여러분? 직사각형이라 하죠.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선생님,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말했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것은 X축, Y축, Z축인 원기둥 좌표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입체 도형이 우리가 직육면체잖아요. 직육면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X, Y, Z 이렇게 원기둥 좌표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각도는 어때요? 보는 각도는 이렇게 그냥 보죠. 여기가 이제 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서 이게 눈이라 해봐요. 눈 이렇게 눈썹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각도가 일반적인 각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볼까요? 여기 그림 선생님이 한번 봐볼까요? 이쪽에다 그리지 말고 이쪽에다 그릴게요. 여러분 그래야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좀 지우고 더 정확하게 선생님 보여줄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눈이 있어요. 자, 이 눈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대로 보면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그대로 보면 어때요? 그대로 0도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각도에서 0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과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 화살표는 어때요? 이루는 각이 그대로 똑같잖아요. 이루는 각이 0도예요. 그래서 이런 0도일 때는 그대로 정면에서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각도를 이쪽에 옮기동 한번 봐볼까요? 조금만 더 기울여서 한번 봤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눈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봐요. 눈. 그럼 약간 아래로 내리 깔아서 눈을 보겠죠. 이렇게 45도 각도로 본다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 깔아서 보면 어때요? 속이 보이겠죠. 어디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면서 그리고 어때요? 실제로는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앞면도 보이죠. 여기. 앞면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옹기둥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고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아니, 첫 번째 한번 그림 봐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볼 때 원래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컵을 어때요? 지금 여기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를 지울게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는데 눈이 여기가 눈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눈이에요. 눈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잠깐만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네요. 선생님이 자꾸 그림을 왔다 갔다 변경을 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죠?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까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보잖아요. 앞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뭐예요? 세 번째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90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아니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이게 90도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눈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 눈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 눈이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뭐예요? 컵의 윗면 컵의 안쪽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처음엔 몇 도였죠? 자, 90도. 90도일 때 뭐가 된다고요? 원 모양이 되고 그다음 45도일 때 45도 각도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기도 모양으로 그림이 보여요. 속도 보이고 앞도 보이고 그다음에 0도의 각도로 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0도일 때는 어떻게 보이죠? 그렇죠. 바로 그냥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앞에 정면에서 그대로 눈이 그대로 꽂혀서 보기 때문에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길쭉한 그 위에 있는 이 길쭉한 타원 같은 경우는 약간 20도여서 약간만 기울여서 봤기 때문에 찌그러진 타원이 나왔겠죠. 근데 좀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긴 해요. 윗부분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림 가지고 컵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 이게 내려가 버렸네요. 잠시만요.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있어요. 평면인 도로 위에 경고나 주의 표시를 할 때는 시각에 따라 물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때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 뒤에 범퍼 자동차 이렇게 양 옆에 이제 창문이 있겠죠. 이렇게 창문 이렇게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시속 30km/h 이거 이하로 주행을 해야 돼요. 30이 넘어버리면 보통 30이거든요. 30이 넘어버리면 딱지가 떼인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벌금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죠. 이제 집으로 이제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경고장이 와요. 그리고 벌금 언제까지 이것을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 표시가 가장 잘 보이는 상황 어때요? 정면에서 자동차가 갈 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보세요. 잘 보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다른 쪽에 있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뭐 길 가는 보행자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측면에 있는 가게들이 옆에 있는 상점들이 거기 앞에 서서 본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 글씨가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여요. 굳이 그 사람들은 이 글씨를 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이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서 자동차가 이것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질을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술 작품이나 미술 작품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또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는 한쪽으로 보면
물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원안에 보이는 그림자가 서로 다르게 보이죠. 하나는 어때요? 어떤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겼네요. 이쪽.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비너스, 밀로우 비너스 같이 약간 그러한 조각상이네요. 이 두 가지가 그림자에 따라 보일 수 있도록 이 조각 작품을 일부러 제작을 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평면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예술 작품이 있대요. 이거 말고도. 자, 어떤 것이 있냐면 피카소. 피카소 여러분 유명한 예술가잖아요. 피카소의 미술 작품들이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형을 든 마야라는 이 작품에 보니까 지금 원래 사람이 얼굴이 있으면 앞면만 보거나 옆면만 보는 그 모습 자체만 그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눈이. 이 눈은 어때요? 정면을 보고 있죠.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때요? 이쪽 눈은 어때요?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려져 있어요.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코까지도 지금 보면 이게 정확하게 옆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 잠깐만 선생님 한번 그려줄까요? 사람 그릴 때 코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 입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옆에서 이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측면이야. 그리고 앞에서 볼 때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 원래 그림을 더 잘 그려요. 잘 그리는데 지금 이게 컴퓨터상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좀 안 예쁘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면에서 보는 눈이잖아요. 이거는 측면에서 보는 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형도 보니까 마야가 들고 있는 정면을 장하도록 그려져 있다. 벌써 이 인형의 얼굴은 지금 눈 두 개가 다 보이잖아요. 정면이에요, 정면. 그리고 또 발을 보니까 발은 또 어때요? 발은 지금 이 발인데 왼쪽을 향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게 어때요? 측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리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게 그려서 독특한 그러한 어떤 예술가의 가치관을 드러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교시 1번을 보겠습니다. 사진기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보고만 해요. 일단 이러한 입체 도형이 있어요. 이것을 0도의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선생님이 정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렇죠? 직사각형이 나오고요. 직사각형. 그 다음에 45도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자, 속도 어느 정도 보이고 앞면도 어느 정도 보이고 이렇게 되겠죠. 90도의 각도에서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정면에서 이렇게 반드시 나가는 각도가 아니라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꿰뚫어 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이 보이겠죠. 속이. 그래서 이런 것은 원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여기는 원기둥 그리고 아까 컵처럼 컵에서 상황이 똑같아요. 여기는 원만 보이겠죠. 즉, 이 원기둥 모양의 병의 안인 그 원 모양의 속만 보이겠죠? 자, 이것은 이제 아까 했었기 때문에 그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직류면체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사실 점점 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워졌죠. 평행사변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좀 애곡되게 이렇게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건축 설계도를 작도할 때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도 뭐 CAD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건물의 입체도를 그릴 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설계도를 작도할 때 더 어때요? 더 빈틈없이 더 꼼꼼하게 작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공을 하게 되면 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미술 작품 속의 수학으로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